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의 선거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투표소로 향할 유권자들의 반응은 이 정치권만큼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과거 선거와 다른 패턴으로 전개되는 이번 선거, 그 원인이 무엇이고 선거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방송국에 있다 보니까 자주 접하는 내용이지만 일반 국민들한테는 이 지방선거 열기가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글쎄, 저도 여기 나와서 지방선거와 관련된 질문 응답도 하지만 네. 일반 국민들 사이에 제 주변 사람들 보면은 그건 그냥 정치권이나 언론만 저렇게 난리지 별로 그렇게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앞으로 한 2달 남았으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또 전개가 되려는지 그건 단언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그 아무래도 이 투표율이나 여러 가지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심 논란이고 무공천이고 굉장히 여기저기서 논란이 뜨거운데 일단 일반 국민들이 관심이 좀 없어 보이는 이런 현상 도대체 네. 왜 나타나는 걸까요? 글쎄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번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네, 한번 같이 좀 보실까요?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판치는 승리지상주의라고 할까. 네. 근데 물론 선거에 나가서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서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하죠. 정치 종사자로서는. 예. 그러나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되면은 내 삶이 어떻게 바뀌겠다거나 이런 생각이 좀 와닿아서 그러니까 청중과 선수끼리 좀 서로 공명을 이루어가면서 하는 이벤트가 돼야 되는데 네. 당은 당대로 새누리당은 새누리대로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겠다. 또 이 야당은 야당대로 기초단체는 공천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안 지는 방법이 없나? 네. 이렇게 그냥 계속 지고 앉는 문제만 몰두를 하고 그다음에 당 출마하는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되든 나이든 내가 당선돼야 되겠다는 이제 승리지상주의가 너무나 심해가지고 이분들 그러니까 여야 정당이든 선거에 나온 분들이 마음속에 정말로 가슴 한가운데 풀뿌리 민주주의구나. 네. 지방자치제도가 왜 생겼으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도입됐으며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절감하고 있는지. 네. 그럼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서 두 당이 합치지를 않나. 지금 지금 선거 말하자면은 지금 이 올림픽이 있으면 선수끼리는 다 정해져 놓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도 얘가 나가야 되느니 내가 나가야 되느니 여야끼리 싸우고 여야는 여당은 내부서 싸우지 네. 중진 자출론도 생기지 이렇게 해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를 잘 모르는 것이 일반 유권자들의 견해가 아닌가 싶어요. 심지어는 선수들이 싸울 룰 갖고도 지금도 룰 경쟁이죠. 네. 공천한다 안 한다 너 박심 논란이다 빅딜 설이다 중진을 차출했다 100% 여론조사로 한다 아니다 당원 몇 프로다 해서 도대체 지금 아직 선수 확정도 저렇게 복잡한가. 얼마 전에 나왔던 쇼트트랙 선수 확정 과정보다 더 복잡하고 시끄러운 게 아닌가. 네. 이기면 되고 본다는 승리지상주의가 낳은 어떤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 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교수님? 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이슈 실종과 그에 따라서 이 여야 간에 되면 여야 후보 간의 전선이 모호하다. 이게 어디가 전선인지를 모르겠어요. 네. 네. 그래서 요즘 조선일보 오늘 아침자 한번 보도를 네, 같이 한번 보시죠. 보시죠. 네. 아니 조선일보 예. 대형 공약, 이념 논쟁, 정권 심판론이 사라진 산무선거라는 게 오늘 조선일보의 오면에 나와 있습니다. 산무다. 예. 네. 야당이 우클릭 정책에서 정책 차별화가 약화됐고 생활 민책적 공약을 내걸었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60%가 높자 정권 중간 평가로도 자치를 감췄다 이렇습니다. 지금 제 말씀은 공약을 굉장히 많이 내놔요 후보들마다. 네. 그런데 저렇게 되면은 서울시면 서울시, 경기도면 경기도의 삶이 확 이렇게 바뀔 것 같다라는 큰 그림이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네. 새누리당 사람들이 이번에 기초단체라든지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장들이 되고 지방의회를 좀 많이 들어가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바뀐다거나 네. 아니면 야당 둘이 합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됐는데 거기서 나온 후보들이 되면은
우리나라 이 지방자치 행정은 이렇게 줄어서 나는 어떻게 편리해지거나 또는 어떻게 나는 무슨 부채가 줄어든다든가 하는데 이런 큰 적이 없다 이거죠. 예.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공약은 물론 참 굉장히 비판을 많이 봐서 저도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만 무상버스 공약은 네. 저건 공약으로서 네. 그러나 이제 저건 나는 싫다는 거지만 다 고만해서 무언 된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혹시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청장은 놔두고서 광역자치단체장 저분이 되면은 아니면 이분이 되면은 아니면 여야가 달라지면은 우리 삶이 이렇게 달라졌구나라는 거 느끼는 거 혹시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네. 전혀 못 느끼겠어요. 예. 눈에 띄는 공약 자체가 좀 실종된 상태. 그렇죠. 이념논쟁도 없어진 건 물론 야권이 이끌리게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질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라진 것이 또한 유권자로부터 그들만의 리그로만 보이는 거 아닌가. 그냥 당신들끼리 서울에서 중앙정치 하다가 내려와서 광역 가서 더 잔치단체를 하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얘기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닌가. 그렇죠. 지금까지 누가 됐든 크게 바뀌는 건 또 없었던 것 같고 누가 앞으로 되든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언론, 네. 특히 TV조선에도 할 말이 있는데 네. 왜 이런 거에 대한 공약을 제대로 분석을 해줘야지. 네. 예. 매일 그 친박 논란이냐 아니냐 무슨 동작구로 누가 옮겼느니 빅딜 소리니 무슨 어떤 탈당을 하는 이런 것만 보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는 거죠. 네. 저희도 후보들 간의 공약도 좀 비교를 해보면서. 그렇죠. 비교를 해보고. 네. 네, 이건 생각이 옛날에 됐습니다. 누가 해먹었던 고향인데 또 쓴다든지 이건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것도 좀 해줘야지 맨 그런 것만 하는 거 그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너무 좀 그쪽으로 하는 것도 언론도 그렇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네. 저도 언론에 있을 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시죠. 네. 인지도, 이미지 경쟁에 올인. 네, 이것도 어떤 얘기입니까? 한번 우선 동아일보를 한번 네. 보죠. 오늘 아침 동아일보 시리즈를 한번 보시고서 1억 원의 지지율 10% 올려줄게. 충격적인 경선판 얘기인데요. 흔드는 여론 조작. 경선용 전화예선 1000개 확보. 선거 브로커들 예비 후보 유혹. 점조직 운영 적발 쉽지 않아. 민심 반영을 하다 오히려 왜곡. 전문가 경선 참고 자료만 써야. 이것이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일단 동아일보라는 권위 있는 신문이 보도했으니까 맞다고 전제를 하면 그런데도 우리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인지도를 올리고 이미지를 높이는데 그렇게 해서 네. 이걸로 성적표를 받아보는데 너무 급급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어찌 보면은 취업생들이 스펙 경쟁 같아요. 예. 요거는 몇 점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네. 그건 무슨 주로 텔레비에 어떻게 보이기 위해서 어디를 방문하고 뭘 하고 하는 그 이미지 얘기만 한다 이거죠. 네. 그러나 이미지가 본질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가령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같은 분도 그게 캐릭터로서 그 엄청난 일을 할 때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 갔던 것이지 네. 그저 별 볼 일 없이 이미지만 했다. 여기 두 분이 2%가 시청률을 본 것이 미남 미녀여서만 모르는 겁니까? 본질적으로 뉴스를 잘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미지만 올린다. 인지도만 올린다. 뭐가 다른지도 모르고 그냥 이미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비정상의 비정상화가 된다는 거죠. 네. 점점 더. 그래서 본질 부분은 뭐가 다른지 몰라요. 저분은 얼마나 나라를 위해 고민했고 어떤 성장 배경을 거쳤으며 얼마나 많은 지성을 갖춰 있고 어떻게 행정을 할 것이며 라는 부분은 사라지고서 그저 이미지만 남아있다. 이건 이미지가. 네. 그런데 연예인이 아닙니다. 연예인도 요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본질 부분으로 승부를 봐야죠. 요즘은 후보들이 이게 SNS에 자기들이 이렇게 자기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또 막 이렇게 올리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많이 A 보이더라고요. 후보와 B 후보와 C 후보의 차이가 이미지. 네. 키가 크다, 작다, 예를 들면 이런 이미지 말고는 뭐가 있냐 이거죠. 네. 근데 그 전에 보면 저희가 그 지난 선거에서도 보면은 공약요원에서 많이 실망을 했던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떤 공약을 걸어도 믿어주지 않을 거야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미지 좀 그렇진 않죠. 그래도 대통령 선거를 한다든지 가령 논란이 있지만은
뭐 청계천 뭐 복원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차선을 변경 제도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은 아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게 와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게 그래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무상버스도 저는 찬성하지 않지만 아 저건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안다 이거죠. 그렇죠. 예. 예, 그분의 내가 무슨 뭐 그분 제 공약을 찬성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 같은 경우 김상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는 전 모르겠어요. 어쨌든 공약이 있다. 그 공약이 있는데 네. 다른 분들은 모르게 어떤 이미지만이지 공약이 뭔지에 대해서 참 애매한 부분이 다른 있어요. 후보의 어떤 차별성을 주는 어떤 그런 특징이라든가 공약이 실종되는 네, 그런 부분이 그런 거 있다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거죠. 네. 그다음에 네, 다음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네, 네. 유권자들 피로감. 네, 저희가 계속 그게 해왔던 들어간 얘기 이 유권자 연장선이네요. 예. 피로감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유권자는 갑자기 보는 유권자가 아니라 2014년도 지방선거를 2달 앞둔 유권자입니다. 우리 유권자들은 아주 가까이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진영으로 나뉘어서 한참을 경론을 벌이고서 새정부가 출범한 후에 지금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투표장에 들어가는 유권자들이에요. 일부 네. 보궐선거 말고는, 재벌 보궐선거 말고는. 네. 자, 지난 1년 대통령 선거 후에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대선 불복이다, 남북 대화록 실종 사건이다, 뭐다 해서 가장 싸움을 해온 상태예요. 지난번 선거 때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진 대로 끝나고 이번에는 그동안 어떻게 됐나 하고 다시 한번 국가를 위해서 내고장을 위해서 투표장을 가려는 사람한테 아주 극도로 피로감이 있다 이거죠 지금. 네. 하도 싸우고 또 투표장에 가야 되는 거 내가. 간다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지금 보면은 이 북한에서는 지금 우리 쪽을 향해서 방사선 포도 쏘고 하지 않습니까? 방사선 포도 네. 쏘고. 지금 뭐 혹시 뭐 여야 간에 어떻게 저 문제 고민하고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아, 뭐 일본이 무슨 얘기를 하든 중국이 어떻게 하든 북한에서 새로운 핵심으로 한다도 아무 생각 없이 있고 그저 바깥이 어떻든 그냥 내가 이기더니 네가 이기느니 쟤는 누가 지지하느니 얘는 빗길전이 그냥 자기는 이렇게만 이러고서 있으니 네. 유권자들이 볼 때 아휴 이거 정말 선거를 또 하러 가야 되나 끝난 다음에 또 얼마나 많은 불복이나 또 후유증이 생길까 또 선거 2달 동안에 얼마나 많은 흑색 성전과 네거티브가 있을까.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피로감에 극에 달해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피로감이 극에 달아있는 상태에서 우리 정치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유권자의 관심을 좀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뭐 논설을 하듯이 조차하게 얘기보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3진면에 나와 있는 예. 이영작 전 한양대학교 석좌 교수님의 네. 칼럼입니다. 아주 명칼럼이죠. 네. 남의 떡이 아닌 내 떡으로 유권자에게 호소를 해라. 네. 춤, 봉사, 추모, 쇼 선거전만 재현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에 경제 대통령 홍보했듯이 후보들도 실력과 경륜으로 승부를 해라.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 쇼 선거하고 이벤트, 뭐 이미지 제고, 인지도 이런 그 부작용 낳는 거 하지 말고 여론조사 기관이 그렇게 횡포를 부린다고 하니 내 떡으로 유권자에게 호소를 해라. 근데 지금처럼 하면 유권자가 점점 도망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만이 리그가 되고 그들만이 리그가 되면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비정상의 비정상화가 될 거다 그런 얘기죠. 네. 여기서 내 떡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정치인들 자기 정치 비전. 여기 공약. 그렇죠. 그렇죠. 이제 실력과 경륜 네. 이런 걸로 승부를 하라는 거죠. 네. 쇼나 하지 말고. 자신만의 네. 콘텐츠를 가져라. 그렇죠. 네, 그렇죠. 아까 저희들이 이제 언론에도 좀 조언을 한마디 해주셨고요. 저희도 이제 잘 명심하고 앞으로 보도하는데 좀 그래도 조심하겠습니다. TV조선은 열심히 하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